굉장히 엄청난님 얘기를 좀 볼게요. 희원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항상 인기가 많으셔서 제 질문 못 읽으실까봐 미리 달아놓겠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제가 너무 못 잊고 있어서 재회는 하고 싶은데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던 차에 연락이 왔어요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려고 아직 뭐라고 왔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먼저 연락이 왔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반응이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, 긍정적으로 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재회가 가능할지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재회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연락을 못 읽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일단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일단 드려볼게요. 자, 우선은 연락이 긍정적으로 왔다고 할게요. 연락이 긍정적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 그냥 다시 만날까? 뭐 이런 이야기가 긍정적인 거겠죠? 그러면은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보통 연애를 힘들게 하다가 이별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도 내가 일단 철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.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혹여 내가 너무 바로 받아주면은 혹여나 이게 갑년애로 이어질까봐 저 친구한테 즉 내가 이 관계에서 을이 될까봐 일단은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은 튕겼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더 을 역할이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내 요구사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좀 더 뭐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 좀 더 그쵸? 내 걸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해주면 너무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재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연락을 하는 일이 쉬운가? 우리 흔히 재회를 하고 싶은데 연락을 잘 지내? 자니? 하고 보내기도 하잖아요. 제가 진짜 그 최악의 재회 연락 유형 탑5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잘 지내? 자니? 이런 거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걸 해봤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사실 진짜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뭐라고 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할 말은 없고 너무 길면 구질구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잘 지내니? 잘 자? 자니?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걸 보냈을까? 그냥 몸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건가? 할 말이 없나? 심심한가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잔이 한마디를 쳐서 보내는 거 그쵸? 잘 지내? 한마디를 쳐서 보내는 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연락 하나를 보내는데 씹힐 수도 있잖아? 왜? 이별을 했으니까. 근데 일단은 씹히면 마음이 아프잖아요. 내가 이걸 일십을 당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진짜 네 소식이 궁금해서 혹시 지금 너랑 대화가 가능한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보내는 건데 그런데 읽고 씹히면은 그러면은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. 너한테 나는 정말 끝난 존재인가? 그래서 일십을 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? 그리고 그런 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견딜 생각을 하고 일단 보낸 거긴 한단 말이죠. 일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, 이별을 했는데. 근데 혹여나 일십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내보는 거죠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름 본인 딴에는 재배를 한다고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튕긴다는 거는 그래 우리 진짜 인연이 아닌가 봐.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인 거면은 안 될 건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은 상대가 빠르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거기서 정이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.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여러분들 여우와 신포도 이소부와 아시죠? 여우가 포도를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무든 벽돌을 쌓아가지고 키를 높여가지고 포도를 따고 싶었지만 포도가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.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. 먹어봤자 실 거야. 맛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죠.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노력을 해봤어. 연락을 보내보려고 해봤는데 열심히 그쵸?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연락을 해봤는데 결국은 일십이 나오거나 혹은 쌀쌀맞은 답이 왔어. 그러면은 역시 전 여친, 전 남친은 신포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맛있는 포도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좀 그래도 노력을 할 만해요. 왜냐하면 이 노력의 결과는 단맛이니까.
그런데 내가 신포도라고 생각한 상황에서는 노력을 더 할까요? 어차피 노력해봐도 싫을 건데, 그쵸? 그러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싶어질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좀 노력에 많이 들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저 사람이 내줬을 때 그때 내가 좀 확 끌어당기는 게 사실은 좀 나을 수가 있어요.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, 자, 만약에 부정적인 연락이 왔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은 부정적인 연락이라도 먼저 왔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은 상황일 거예요. 그러면 나한테 할 말이 많다는 거는 본인이 쌓인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. 서운함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일단 들어주셨으면 해요. 차라리 속 시원하게 화를 내거나 울거나 서운함을 다 토로를 할 수가 있게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그 말을 잘 안 하는 타입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중에서.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내려면 그럴 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내가 기술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. 그러면 오히려 속에 있는 말을 더 막 하거든요. 문제는 시비를 걸었을 때는 이분이 속에 있는 말을 더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시비니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실망하는, 분노하는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. 할 말은 물론 다 하겠지만, 그래서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어쨌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빈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내가 그 사람 속마음을 들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진짜 전혀 앞으로는 이 사람이 이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되게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사실 내가 시비를 걸려면은 너라든지 보상적 연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사실은 사람이 속을 털어놓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원래 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저 사람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왜라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. 변명하지 마세요. 보통 변명을 하시거든요. 야, 너 그때 나한테 이런 거 왜 이랬어? 나 힘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, 그때 내가 그거 한 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네 착각인데 내 상황은 좀 이랬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게 너가 실망을 했겠지만 그 실망을 한 게 내가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착각한 거고 나는 너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설득하고 싶어서 보통 변명을 하게 돼요. 그 변명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. 문제가 있어요. 변명이 사실이어도 사람들은 그거 안 궁금해한다?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너는 변명을 하네? 라고 받아들여요.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. 그냥 내가 힘든데 너는 그거에 대해선 신경을 안 쓰네가 돼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변명을 안 하셔야 된다. 변명을 하지 말고 일단은 네 말이 맞다는 식으로 들어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마음을 좀 풀어주고 앞으로는 왜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 확신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혹을 해내는 게 재회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. 한편으로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나온 게 그냥 쌓여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앞으로 연애나 결혼 생활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닌 행동을 보여서 거기에 화나 원한이 생겨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.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는 건 절대 갈라서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,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할게요. 담배를 원래 안 핀다고 얘기를 해놓고 핀 거죠. 그래가지고 상대분이 너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별을 했다고 할게요.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네가 맞다고 해주면 안 돼요. 지금 제가 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너를 쓰라는 건데 너를 모른다고 하면 일단 네가 맞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기는 해요. 문제는 이런 경우엔 네가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. 왜냐하면 네가 맞으니까 나는 이별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맞으니까 너랑은 안 맞나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, 이런 경우에도 너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연락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연락을? 그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랑 얘기를 해보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님이 이후에 반응을 해주셨는데 아하, 부정적으로 와도 들어줘야 하는군요. 변명 안 궁금 뼈 맞습니다. 아이고.
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. 희원쌤 감사합니다. 희원쌤 블로그 몇 개 보고 너 알아서 전 남친과 연락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.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해요.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네, 굉장히 엄청난 응원 드릴게요.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.